역대급 외국인 듀오의 몸값 딜레마. 삼성 라이온즈의 고뇌와 KBO 리그의 현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이슈는 프로야구 명가 재건에 나선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문제입니다. 100번 양보해도 최소 25억부터 시작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처럼 역대급 활약을 펼친 두 명의 외국인 선수 루인 디아즈와 윌리엄 후라도를 모두 잡으려 하는 삼성 구단의 행보가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며 리그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박진만 감독과의 2+1년, 최대 23억 원 규모의 재계약을 체결하며 사령탑 문제를 매듭지은 삼성 라이온즈. 하지만 내년 시즌 구단의 운명을 좌우할 더 큰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외인 듀오 디아즈와 후라도와의 동행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심층 보도는 삼성 라이온즈의 재계약 딜레마를 통해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과 미래를 조명합니다. 먼저 타자 쪽을 보겠습니다. 루인 디아즈 선수는 2025 시즌 KBO 리그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144경 기전 경기에 출전하며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과시했고 그의 배트는 매 경기 불을 뿜었습니다. 최종 성적은 타율 3할 1푼 4리, 50홈런, 158타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50홈런 마이너스 150타점.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50홈런과 150타점 고지를 동시에 정복한 선수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한 시즌의 뛰어난 활약을 넘어 리그의 역사를 새로 쓴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외국인 선수 단일 시즌 최다 홈런,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며 외국인 타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전체 선수 단일 시즌 최다 타점, 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타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팀 공격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 순간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며 득점권 상황에서 상대 투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장타율 1위, 그의 압도적인 장타력은 팀 공격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디아즈의 50홈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KBO 리그의 투수력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상징이며 한화의 펠릭스 폰세와 더불어 시즌 MVP를 놓고 다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그의 활약은 삼성 라이온즈의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침체되었던 KBO 리그의 홈런 가뭄을 해소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은 마운드의 기둥, 아리엘 심사위원 후라도 선수입니다. 선발 투수로서 후라도의 기여도는 디아즈에 못지않습니다. 30경기 15승 8패, 평균 자책점 2.60, 리그 최정상급 선발 투수임을 증명하는 안정적인 성적입니다. 23번이 퀄리티 스타트, QS, 선발 투수로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는 퀄리티 스타트는 에이스의 척도입니다. 후라도는 무려 23번 이나 QS를 기록하며 매번 팀에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는 팀 마운드의 운용에 숨통을 트이게 한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197과 3분의 1이닝 소화. 이닝 소화력은 선발 투수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입니다. 거의 200이닝에 육박하는 투구는 불펜의 과부하를 막고 마운드 전체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후라도는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전 소속팀인 키움 히어로즈 시절부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꾸준함과 안정감은 그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KBO 리그에서 후라도만큼 계산이 서는 선발 투수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1년 반짝이 아닌 이미 리그에서 검증된 특급 에이스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두 역대급 선수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입니다. 모든 감독과 구단은 이 두 선수와의 재계약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MPB 진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용하다는 점은 삼성에 희망적이지만 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값 협상은 필연적으로 격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O 리그는 구단별 외국인 선수 3명에 대한 총 연봉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으나 재계약 연수에 따라 약간의 인상분을 허용하여 삼성 라이온즈는 최대 430만 달러까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430만 달러라는 정해진 돈이 바로 삼성의 고뇌를 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현재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최고 연봉은 LA 디아, SSG, 와 네일, 기아,
등이 받고 있는 180만 달러, 약 25억 원 수준입니다. 디아즈의 가치. 디아즈는 이미 이들의 기록을 압도해버렸습니다. 리그 역사를 새로 썼고 MVP에 근접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소한 18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순수 성적만 놓고 보면 200만 달러를 줘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야구계의 중론입니다. 후라도의 가치와 보라스 변수. 후라도는 지난해 키움에서 삼성으로 트레이드될 당시 규정상 100만 달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올 시즌 기록은 150만 달러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는 다음 시즌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욱이 후라도의 에이전트는 야구계에서 별표 악명 높은 협상가로 유명한 보라스 코퍼레이션 별표입니다. 보라스의 협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쉽게 물러설 리가 없습니다. 최소 계산. 만약 삼성 라이온즈가 두 선수에게 리그 최고 수준인 각각 180만 달러를 안긴다고 가정해봅시다. 디아즈 180만 달러 플러스 후라도 180만 달러는 360만 달러. 전체 상한선인 430만 달러에서 360만 달러를 제외하면 남는 돈은 70만 달러입니다. 이 70만 달러가 문제입니다. 외국인 선수 3명 체제에서 70만 달러는 사실상 저비용 선수에게 할당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핵심은 2선발, 남은 한 명이 외국인 선수는 최소한 1선발 후라도를 받쳐주는 든든한 2선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포스트 시즌을 치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투 펀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70만 달러의 한계. 70만 달러로 KBO 리그에 즉시 적응하고 최소 10승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선수를 데려오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곧 팀 전력의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을 의미합니다. 1. 이 선발의 격차가 벌어지거나 타선에서 디아즈 외에 기댈 곳이 사라진다면 삼성은 다시금 중위권 싸움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선수 모두에게 리그 최고 대우를 해주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디아즈와 후라도 중 한 명에게만 최고 대우를 해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서운함을 안길 수도 없습니다. 이는 곧 전력 누수, 즉 두 선수 중 한 명을 놓칠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KBO 리그의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는 구단의 무분별한 지출 방지와 팀 간 전력 평준화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아즈와 후라도의 사례처럼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될 때 이는 곧 선수의 이탈 위험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해외 리그와의 경쟁. 디아즈와 후라도가 당장 메이저리그 복귀는 어렵다 하더라도 NPB 또는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마이너리그 트리플 A팀이나 멕시칸 리그 등 다른 리그에서 더 좋은 조건의 단년 계약을 제시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KBO 리그의 상한선은 이들을 붙잡기 위한 경쟁에서 삼성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선수 심리. 디아즈는 KBO 역대 최고위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후라도는 에이스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과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만약 삼성 측이 규정상 어쩔 수 없다, 며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수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가 아닌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에서 실망하고 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돌파구는 별표 단연 계약 별표에 있습니다. KBO는 2023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와의 단연 계약을 허용했습니다. 연봉 총액의 분산 효과. 단연 계약을 체결하면 당장 첫 해에 최고 연봉을 주지 못하더라도 총액 규모를 키워 선수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에 총액 400만 달러, 연평균 200만 달러를 제시하고 첫 해는 180만 달러, 2년차는 22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팀의 전체 외국인 선수 상한선 내에서 조정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시함으로써 선수의 페이컷을 유도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후라도와의 협상, 특히 보라스 코퍼레이션을 상대할 때 단년 계약보다는 2년 또는 3년의 안정적인 계약 기간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KBO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수입 안정성은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습니다. 디아즈의 최대치. 디아즈에게는 180만 달러를 넘어 190만 달러 이상의 최대치 금액을 제시하고
후라도에게 170에서 180만 달러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두 선수에게만 360만 달러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은 제3위 선수는 여전히 70만 달러 미만의 저비용 선수여야 한다는 딜레마는 남습니다. 만약 디아즈와 후라도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고 남은 돈이 70만 달러에 불과하다면 삼성은 세 번째 외국인 선수 영입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야 합니다. 잠재력 있는 영입, 즉시 전력감보다는 메이저리그 또는 마이너리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연봉이 높지 않은 잠재력 높은 유망주형 선수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 활용, 시즌 중 부진할 경우 과감하게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KBO 규정에 따라 대체 선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정리하자면 삼성 라이온즈는 KBO 리그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특급 외국인 듀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를 모두 붙잡는 것은 당연히 팀 전력의 극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KBO 리그의 총액 상한선이라는 현실적인 규제가 삼성 구단의 지갑을 단단히 묶어두고 있습니다. 두 선수에게 합당한 최고 대우를 해주고 나면 남은 한 명의 선수를 영입할 여력이 매우 부족해져 팀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선택은 단지 한 구단의 내년 시즌 전력을 넘어 KBO 리그 외국인 선수 시장의 판도를 흔들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1. 모두 잔류, 고육지책, 단연 계약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두 선수 모두에게 페이컷을 설득하고 제3위 선수를 70만 달러 미만으로 데려오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시나리오 2대 1명 잔류, 1명 이탈, 현실적인 타협, 디아즈 또는 후라도 중 한 명에게만 2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최고 대우를 몰아주고 나머지 한 명을 놓아주는 대신 남은 한 명이 외인에게 100만 물결표 150만 달러의 준척급 선수를 영입하여 3명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현실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 협상 테이블 위에서 펼쳐질 별표, 돈의 전쟁 별표과 별표, 보라스 코퍼레이션과의 수싸움 별표은 다가올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구단의 결단과 협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저희 심층 취재팀은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